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의 시대가 된 요즘입니다. 뉴노멀 많이 들어보셨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나 표준이 새로워지는 뉴노멀의 의미 그대로 이제 시대에 맞게 새로이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구직자들은 전문성을 재창조하고 또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수요가 많은 일자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려운 기술을 돈 들여 또 시간 들여 배울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예 이참에 기업가로서의 길을 탐색하고 어쩌면 스스로 보스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첫째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과 저해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나만의 보스로서 스스로 보스가 되면은요, 세상 일은 생각하고 창조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풍부한 탄력성과 기회의 세계로 들어선 셈이죠. 하지만 이런 자유에는 또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책임질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러니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파악하는 등등의 모든 작업이 다 내게 달린 것이죠. 비전과 목표는 아주 명확하더라도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고 무엇이 저해가 되는지 인식하는 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계량적 분석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삶의 대부분 주요 결정은 일종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기가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건 기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말하는데요. 특히 이걸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면 성과 지표 설정이 더욱 쉽지 않겠지요. 처음 계량적 분석의 설정은 고객 도달이라든가 수익이 아닌 익히고자 하는 것, 즉 깨우쳐 알아나가고자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 막막하다고 느낀다면요. 그렇다면 1단계로 돌아가서 동기부여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임팩트는 무엇인지, 어떤 추진 일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런 다음에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한두 개의 작은 단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특정 항목으로 미리 목표를 설정하면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사항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작동하는 패턴과 또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식별도 가능해진답니다. 셋째, 개인적인 자문위원회를 조성해 봅시다. 처음으로 스스로 보스가 된 거라면 첫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꼭 참석해야 하는 부서회의가 캘린더에 적혀 있지도 않지, 또 공유해야 할 프로젝트 업데이트도 없지요. 또 본인 외에는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해방감은 급속히 나 혼자구나 하는 고립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인데다 불황에서는 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때문에 기업가로서, 특히 나홀로 기업가로서는 개인적인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당신의 도전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당신을 믿고 또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지요. 또한 당신의 열정에 함께할 이들이고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통찰력 있는 피드백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인 거죠.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당신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원자들 가운데 몇몇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막 시작했고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강력한 그리고 무료인 멘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설계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한번 찾아봄직하겠지요. 넷째는 일정을 설계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으면 이제는 일정을 설계하고 준수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옳고 그른 방법이란 건 없어요. 다양한 일정을 생각하고 테스트하면서 어떤 일정이 가장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하고 또 적용할 수도 있죠. 아이디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가로서의 일정은 이전에 고용주 밑에서 일했을 때와는 다르게 보이겠죠? 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업무 외의 역할과 책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없는 거예요. 새로 발견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자신에게 친절하라는 겁니다. 기업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구조와 일정을 생각하고 또 실험하고 테스트해야 하고요. 그 한편으로는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성찰에도 시간을 쓰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의 기업가들은 흔히들 그 번아웃이라고 불리우는 탈진으로 가서 힘들어하곤 하죠. 이럴 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자기 관리를 위한 여지를 확보하거나 기업가적인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럼에도 휴식과 재충전 시간은 자신과 비즈니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힘든 나 스스로에게 친절하기, 스스로 보스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유용한 팁이 아닐 수 없겠지요.